사람은 곧 운이요 돈입니다. 세상 사람 누구와도 쉽게 연결될 수 있는 요즘, 너도 나도 인맥 늘리기의 현안입니다. 많이 알면 알수록 좋다는 사람들은 문어발식으로 연락처부터 저장하고 도움이 되는 사람만 아는 것이 좋다고 사람들은 등급별로 사람을 관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볼 일입니다. 정말 아는 사람이 많을수록 더 많은 도움을 받았는지요? 가장 많은 시간과 정성을 투자했던 사람이 당신을 도와주었는가요? 길에서 쓰러진 사람을 살리는 것은 얼굴도 모르는 생면부지의 타인이고, 재난재해 소식에 위로와 구애의 손길을 보내는 것도 처음 보는 이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알고 있는 인연보다 뜻밖의 인연이 호운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이를 행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귀인을 좌우하는 운이란 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몇 날 며칠째 공을 들이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아파트 재건축 시공건으로 한 임원을 상대하고 있다는 건설사 간부 J는 수주건이 풀리지 않는다며 푸념을 늘어놓았습니다. 조금만 공들이면 될 것 같은데. 근심이 많으신가 봐요. 네, 회사에서 이번 수주에 사활을 걸고 있어요. 그런데 될 듯 말 듯 영 안 풀리네요. 잘하면 큰 건 한 건 터질 것 같은데 그분은 돌아서면 태도가 싹 달라져요. 이야기를 마친 제이의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기울어가는 회사를 일으켜 세우는 일은 곧 직원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이기도 했죠. 제이는 고민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휴대폰 캘린더를 연거푸 뒤적이며 거래처 임원과의 다음 약속을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한 목소리로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최선을 다하시는 것 같네요. 예? 그분에게 정성을 쏟으시는 것 같아서요. 당연하죠. 어떻게든 계약을 성사시켜야 하니까요. 제2의 이야기에 따르면 경쟁사는 그의 회사뿐이 아니었다. 현재 건설사 서노굿이 그의 임원에게 공을 들이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의 마음이 제2의 회사로 기울어오는 듯 했다. 하지만 요즘 들어 다른 회사와 만나는 일이 부쩍 늘면서 계약 가능성이 날아갈 위기에 처했다. 저울이 쏠려버린 상황에서 당장 해답을 줄 순 없었다. 따라서 제이가 앞으로 회사를 일으켜 세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들려주었다. 앞으로는 에너지를 조금만 쓰셔야 해요. 네? 무슨 말씀이시죠? 사람들은 대부분 누가 나한테 좋은 운을 가져다 줄 귀인인지 알아보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 에너지를 쏟는 실수를 범하죠. 특히나 목적을 가지고 대하면 더 많은 에너지를 쏟기 마련입니다. 얻고자 하는 것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에너지를 쏟을 수는 없어요. 그러다간 선생님이 가진 에너지를 모두 빼앗겨 버릴 거예요. 따라서 노력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인간관계의 에너지를 전부 쏟아서는 안 돼요. 사실 적당히 쏟는 게 중요하죠. 기대하는 것, 그것도 큰 에너지랍니다. 상대방에게 실망하면 감정적으로 큰 손실이 생겨요. 길게 갈 수 있는 인연도 금방 끝나버리죠. 그러니 이렇게 해보세요. 에너지를 과도하게 쏟지 않는 선에서 우선은 네, 선생님, 그렇게 해볼게요. 나는 제이에게 지금 하고 있는 수주건에 적당히 공을 들이도록 조언했다. 대신 제이의 회사를 방문하는 다른 고객들에게 어떤 목적이나 의도 없이 공평하게 대할 것을 요청했다. 아직 6개월의 시간이 남아 있었다.
실제로 제이는 좋은 대로 실적이나 돈은 생각하지 않고 고객들을 대하기 시작했다. 아무리 작은 시공에 계약과 거리가 먼 질문이라도 친절하게 그리고 최대한 공평하게 응대했다. 심적으로 과도한 에너지를 쓰지 않으니 힘들이지 않는 친절이 자연스레 흘러나왔다. 아등바등하지 않으니 스트레스도 훨씬 줄어들었다. 기대하는 바가 없으니 계약이 불발되어도 상관없었다. 그래도 멀리 걸음해준 고객들에 대한 최소한의 고마움을 잃지 않았다. 이렇게 계약이 체결된 소소한 공사들로 회사는 얼마간 근근히 연명할 수 있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남루한 외투를 걸친 60대 노인 한 분이 회사를 방문했다. 차림새만 봐도 수주나 계약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래도 제이는 평소처럼 웃는 얼굴로 노인에게 커피를 건넸다. 오랫동안 공인중개사로 일해왔다는 노인은 큰돈이 되지 않는 가게 이전 문제를 가볍게 물었다. 그리고 시공에 드는 비용을 설명해주자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노인은 공사 대금이 너무 고액이라 어렵다고 손살에 쳤다. 예상했던 흐름이었다. 30분을 훌쩍 넘긴 상담이 못내 미안했던 것일까? 노인은 건설사 문을 열고 나서며 제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미안해서 어쩌면 좋나요? 대신 내가 아는 사람을 소개해 볼게요. 제이는 괜찮다며 웃는 얼굴로 노인을 배웅했다. 그리고 얼마 후 노인의 인사말처럼 한 사람이 제이의 회사를 방문했다. 알고 보니 그는 이 지역에서 소규모 타운하우스와 쌍둥이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이름난 건물주였다. 제이는 뜻하지 않게 주거단지 한 구역을 담당하는 수십억짜리 시공 계약을 따낼 수 있었다. 처음 공을 들였던 아파트 재건축 시공권은 영혼을 바쳐 접대한 다른 회사로 넘어갔다. 하지만 제이는 자신이 진정한 승리자 같다고 생각했다. 그저 친절한 얼굴로 편안한 마음으로 일했을 뿐인데 이처럼 커다란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계약을 따냈으니 말이다. 살다 보면 사람에게 크게 배신을 당했어요. 누구도 다시 믿지 못할 것 같아요.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럴 수 있죠? 라며 아픔을 토로하는 사람들을 자주 본다. 특히나 투자, 사업처럼 금전과 관련된 경우가 많다. 하지만 생각해볼 일이다. 줄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나 혼자 저만치 앞서 나간 것은 아닌지. 상대에게 공을 들인다는 것은 그만큼 에너지를 쏟는다는 뜻인데 상대가 입맛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결국 자기 에너지만 날리는 형국일 수도 있다. 해마다 연말 연시가 되면 돌아가신 아버지 앞으로 연화장이 온다. 자동차 딜러가 보내주는 연화장이다. 아버지는 그중 수많은 고객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옛날만 해도 손으로 편지를 쓰던 시절 딜러는 십수년을 변함없는 방식으로 고객들을 관리해왔다. 사실 내용은 별것 없었다. 뜻깊은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며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세요 라는 단 한 줄뿐이었다. 평이한 인사말에다 크게 공들인 흔적은 없었다. 하지만 자신의 이름만큼은 각인이라도 시키는 것처럼 눌러쓴 흔적이 역력했다. 한 번 물건을 사면 좀채 바꾸는 법이 없는 아버지는 그 후로도 큰 지출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차를 산 지 십수년이 지나 소식이 없어도 딜러는 안부 묻기를 멈추지 않았다. 어느새 세월이 강물처럼 흘러 17만 킬로미터나 탄 차를 바꿀 시점이 도래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버지는 평소에는 떠올리지도 않았던 그 사람에게 연락을 하여 차를 바꾸었다. 사실 딜러에게 아버지는 희망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저 할 수 있는 적정선에서 남들과 똑같이 고객 관리를 했을 뿐이다. 그런데 뜬금없이 생각도 하지 않았던 고객 하나가 희소식을 물어다 주었던 것이다. 정작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 좋은 운을 가져다 주는 경우는 적다. 오히려 기대하지도 않았던 사람에게서 호박이 넝쿨째 굴러들어온다. 따라서 사람을 만날 때는 에너지를 조절하는 것이 좋다. 자신의 감정 에너지를 올바르게 지켜내며 너무 잘하거나 못하지 않는 선에서 말이다. 그렇게 목적을 버리고 살아갈 때 뜻하지 않은 인연이 행운을 몰고 온다.